안녕하세요, 이ren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코드입니다. 오늘은 제가 주간 동향 대신에 제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뷰를 말씀해 드려볼까 해요.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뒷 배경은 연준 사진인데요. 저희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연준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을 거예요. 근데 사실 연준이 뭘 하는 기관일까요? 무엇을 위해 존재할까요? 미국 경제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곳 아닌가요? 맞아, 막연하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연준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기본적인 건 알아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가져왔거든요. 자, 한번 바로 봐보겠습니다. 연준의 목표는 뭐가 있을까? 찾아보니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물가 안정, 그리고 둘째는 고용 안정이었습니다. 이제 타이틀로 내건 연준의 목표는 단 이 두 가지 뿐인데요. 뭐 그 외에 달러 패권의 유지라든지 미국 금융시장의 건강한 성장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부가적인 것이고 연준의 실질적인 목표는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 이 두 가지다. 이 두 가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달러 패권 유지라든지 기타 증시에 대한 건강도라는 건 두 번째 일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챙겨야 될 것은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이 될 것입니다. 자, 지금 그렇다면 미국의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연준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인데요. 지금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상당히 낮아져 있는 상태고, 연준 의원들의 발언을 우리가 들어봤을 때 미국의 고용은 상당히 강한 상태임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연준의 제1원칙, 제1목표, 고용 안정이죠. 예. 고용 안정을 이뤄내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하지만 물가는 어떤 상태일까요? 지금 이번에 9.1을 찍었잖아요. CPI가. 네. 그럼 연준이 실패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연준도 그걸 알고 있을 거예요. 자신이 조금 물가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과소평가했고 거기에 대해서 좀 뒤늦게 액션이 따라왔다. 따라서 지금 물가 안정 측면에 있어서는 연준이 해야 될 일이 많은 상황으로 보이네요. 네. 자, 그리고 또 그러면은 아까 물가 안정, 고용 안정 이외에도 또 달러 패권 유지라든지 그다음에 미국의 시장의 건강한 성장이 있었을 텐데, 달러는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강합니다. 돈을 그렇게 많이 풀었는데, 그런데 아직도 강달러예요. 달러가 쓰레기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된 이유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달러가 강해지는 이유도 있고, 그 외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강달러가 되면서 지금 미국은 수입 물가를 저렴하게 가져오면서 인플레이션을 잡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말 미국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러 패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강달러를 지키는 거 보면요. 그러면은 또 미국의 기업 상태는 어떨까요? 지금 제일 대표적인 S&P 500의 어닝을 가져왔는데 포워드 어닝입니다. 2023년 1분기까지는 저희가 코로나 때 한번 이제 아래로 찍은 이후로 쭉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준은 지금 개인 판단을 하기에 미국의 경제는 강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연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봤을 때 데이터 수치상으로는 현 시점 경기 침체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의 주식시장은 어떻고 지금의 경제 증시 상황은 어떤지,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한번 봐봅시다. 지금 S&P 500 같은 경우는 쭉 1년 정도, 6개월 정도 흘러내렸죠. 쭉 흘러내리다가 이때 저점을 한번 찍고 지금 한 달째 좁은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바닥에서 이제 다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아래로 이제 9.1이 나왔음에도 악재가 크게 터짐에도 불구하고 크게 빠지지 않고 버티고 있고요. 그렇지만 위로 올라갈 힘은 크게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예, 지금 이런 상태에 있고요. 지금 금리의 상황은 연준이 아까 한 스텝 늦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을 연달아 밟으면서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현 상황에서 미국에 있는 미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설문조사가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지금 미국인의 70%는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다고 이미 믿고 있습니다. 여기 쭉 기사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자, 이 응답자 중에 88%는 경기 침체의 경고 신호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봤다. 한마디로 인플레이션을 지금 체감하고 있고 이 인플레이션이 우리를 경기 침체로 끌어내릴 거다라고 하는 걱정이 있다는 거죠. 지금 미국의 7%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고통의 수치가 어느 정도 수치일까요? 그 수치를 알 수 있는 데이터가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찾아봤어요.
바로 경제 고통 지수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요. 영어로 미저리 인덱스입니다.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을 더한 것에서 실질 국내 총 생산을 뺀 수치예요. 사실 예전에는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을 더한 것으로 이제 경제 고통 지수를 판단을 했는데 지금은 업그레이드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지수가 높을수록 한 나라의 이제 국민이 느끼는 삶의 고통이 커진다. 경제적인 고통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통이 커졌을 때 자신의 책무는 이제 건전한 경제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이 커졌을 때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한번 봐볼까요? 그럼 이 경제 고통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제가 썸네일에 올렸던 그 지표는 이 지표였습니다. 경제 고통 지수 지표네요. 네, 맞습니다. 미저리 인덱스라고 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노란색으로 된 부분이 리세션 구간이에요. 리세션 구간에 항상 이제 미저리 인덱스 수치가 높게 찍히죠.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경기 침체가 왔을 때도 높았지만은 고통 지수가 높았을 때 연준은 무엇인가를 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때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2022년 지금 현재 이렇게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는데 이 부분 확대해서 봐봅시다. 요건데요. 3년치입니다. 최근. 코로나 때 급격히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경제 고통 지수는 한마디로 사람들이 고통을 얼마나 느끼느냐에 대한 수치일 뿐이고요. 이 고통을 느끼는 원인은 각각 다를 거예요. 이때 같은 경우 왜 고통스러웠나요? 코로나 때문에 실업률도 높아졌고 어쨌든 경제 상황이 안 좋았죠. 그렇죠. 실업률이 급격하게 증가했고 또 경제적으로 연약한 회사들이 부도날 위기에 처하면서 급격하게 수요가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이때 연준은 그 원인을 코로나로 판단했지만 코로나를 직접 고칠 수는 없었기에 이제 실업급여를 줬죠. 마치 취업한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돈에 손이 쥐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소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불건전한 회사들마저도 다 회사채를 사주면서 살아나게 했죠. 그래서 높았지만은 이제 V자 반등을 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은 보면은 코로나 때와 마찬가지로 경기의 고통지수가 많이 올라왔는데 이유는 다릅니다. 이때는 그런 이유였고 지금은 인플레이션 때문이에요. 아까 그 설문조사에서 봤듯이.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연준 같은 경우는 무엇이든지 할 겁니다. 비록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지금 공급발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연준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아마 수요를 죽여서라도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에는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죠. 이미 선반영을 많이 한 상태고요. 네. 다음 거. 그러면은 지금 연준이 봤을 때 현 경제 상황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우리는 지금 정말 많이 우려를 하고 있어요. 경기 침체가 온다 쪽으로 많이 베팅을 했고 주가도 그렇죠. 그래서 많이 조정을 받은 상태인데 지금 이 현 시점, 이건 GDP 베이스예요. GDP 베이스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 어떤 연도보다 지금 많이 낮은 상태예요, 사실. 요때보다 훨씬 낮죠. 아무래도 고용이 안정돼 있어서 이런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겠죠,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은 비록 있을지언정 고용이 상당히 강하고 기업이 강하다. 그런 상태에서 경기 침체가 지금 당장 올 가능성 거의 제로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연준 네. 자체는. 비록 우리가 미래를 그리면서 걱정을 하고 있지만. 자, 그럼 연준은 지금 경제를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준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고용이랑 물가를 봤을 때는 고용은 안정돼 있고 물가가 높기 때문에 물가를 잡아야지 어쨌든 연준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제 생각도 동일합니다. 사실 지금 주식시장에는 너무 이제 반등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오르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기 때문에 소음이 상당히 많이 껴있는 상태예요. 전문 용어도 많이 등장하고. 하지만 그거는 이제 제껴두고 그 본질을 바라보자 이겁니다. 연준이 아까 제1 목표, 제2 목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고용은 달성을 한 상태예요. 네. 상당히 강한 상태입니다. 근데 제2 목표 물가 안정이 지금 놓친 상태인데 그렇다면은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것 같냐.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물가는 가만히 놔뒀을 때 잡히는 게 아니었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경기 하강이 본격화되어서만 물가는 이제 압력을 받았다. 따라서 연준 같은 경우는 이 경기를 조금 누그러뜨리고 싶을 겁니다. 네. 경기 침체로 가야지만 물가가 안정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나쁘게 말하면, 정말 나쁘게 말하면 경기 침체가 와야지만 물가가 잡힌다는 얘기일 거예요. 하지만 연준은 경기 침체는 또 바라지 않겠죠. 그쵸.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 다시 고용률이 망가질 테니까. 그럼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고 싶을 텐데, 그럼 연착륙을 통해서 그걸 해결하고자 할 거예요. 마치 항암 치료와 같아가지고 인플레이션과 이제 고용이 있으면 이제 강한 고용은 인플레이션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고용을 살짝 죽여서라도 인플레이션을 잡으려 들 텐데, 정상적인 세포만 놔두고 암만 제거하기는 정말 힘들잖아요. 항암 그렇죠. 치료를 보면 알듯이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정말 스킬이 좋아가지고 암만 떼어날 수 있겠지만 그건 정말 지극히 낮은 확률이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게 자이언트 스텝, 이게 빅 스텝입니다. 전에는 빅 스텝이 높았어요, 오히려. 네. 근데 지금 연준 블라드라든지 다른 사람들의 의원들이 0.75를 지지하면서 지금 0.75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자이언트가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네네네,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물가가 네, CPI가 역대급으로 높게 나왔기 때문에 네, 아마 말은 이렇게 자이언트 스텝 밟는다고 해놓고 네. 실질적으로는 저기 100pp 올릴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아무도 모르죠. 미래라는 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네. 말은 그렇게 하고 갑자기 100pp 밟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면 약간 쇼크가 오겠지만, 네. 근데 연준의 확실한 그 노선을 보여주는 행위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물가가 아무래도 잡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저도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0.75를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지지하는 이유는 WTI라든지 다른 기타 농산물이 살짝 머리를 꺾이는 게 보이거든요. 아, 그렇죠. 농산물이 네. 좀 꽉혔죠, 이번에. 네, 그래서 그게 다음 달에 반영이 되는데 다음 달 CPI 수치는 좀 낮아지지 않을까. 특히 코어 쪽으로는 더. 네네. 네, 그렇게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0.75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자이언트 스텝 괜찮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말고 이제 빅 스텝, 울트라 스텝이라고 하죠, 이거. 네. 1.0.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단순히 이제 단기적으로 강하게 이제 때려맞게 되겠지만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도 연준의 확실한 행보를 보여줄 수 있는 행위잖아요. 행위 자체로는. 네. 그래서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연준도 경기에 아무래도 좀 데미지를 많이 주기 때문에 네. 0.75로 가지 않자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앞에 저희가 많은 데이터를 보고 상황을 봐봤는데 정말 어떻게 될까요? 사실 죄송합니다. 네,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죠. 저도 이제 확답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사실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그래도 한번 개인적으로 시나리오를 써볼까요? 이거 단순히 제 개인적인 뷰입니다. 예, 개인적인 뷰인데 지금 S&P 500을 가져왔거든요. 보면은 지금 보통은 17배 정도에서 놀던 S&P가 이때는 뭐 과열권에 있었죠. 네. 지금 15배까지 조정을 받았어요. 조정을 받았는데 두 가지의 시나리오입니다,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준이 성공을 한다면 물가 잡는 것에 아마 15배 이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면 좀 더 깰 수는 있겠죠. 14배까지. 그래도 여기서 어느 정도 기간 행보를 하다가 천천히 U자형으로 올라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만약에 연준이 실패를 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만 잡으려 했는데 초과 3간 다 태워버리고 정말 경기 침체까지 끌고 가버렸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사실 미래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조금 더 깊게 13배 밑으로도 언더슈팅을 하고 이제 U자형으로 올라올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네. 주가의 그 흐름을 봤을 때 네. 바닥이다 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뾰족하거든요. 꼭대기나 바닥은 네. 뾰족하기 때문에 네네네. 아마 이렇게. 부드럽게 연착륙하기는 쉽지 네. 않을 걸로 예상합니다. 저는. 연준의 목표는 연착륙이죠, 한마디로. 그렇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왜 천천히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U자 반등을 할 것 같냐라고 개인적으로 느끼는 이유는 지금의 상황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연준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지금 사실 개미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지금 더 떨어지길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현금을 쥐고 있는 분들은. 네, 저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바이더 딥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한 형태예요, 사실. 지금 이 정도 떨어졌으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떨어지는 거는 지금 9.1까지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쇼크가 안 나왔잖아요. CPI가 9.1을 네, 찍었음에도 오히려 불구하고. 좋았죠. 네, 오히려 0.75 말하면서 오히려 더 좋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이 그게 크게 V자 반등이 이때 코로나 때처럼 나올 것 같지 않은 이유는 주가가 오르면은 인플레는 가속화된다는 걸 연준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준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의 카드가 있기 때문에 혹은 하지 않더라도
구두로라도 그런 발언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준다면은 주가의 상승세를 멈출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 횡보가 있고 손바뀜이 일어난 후에 그 후에 악재가 다 해소가 되면은 천천히 U자형으로 올라갈 것 같다. 이게 제 개인적인 뷰입니다. 더 떨어져서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그때도 이제 뭐 이 정도까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때 이제 분할 매수하게 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U자로 이제 반등할 것 같고. 하지만 저희가 이제 초조해지잖아요. 전에는 이미 코로나를 저희가 본 세대이기 때문에 V자 반등이 일어날 것 같은데 왜 안 일어날까. 그래서 자기 스스로 조급함에 지쳐버리는 거죠. 그런 장이긴 합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이때가 증시에서는 유례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천천히 기간 조정을 받는 게 오히려 당연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제 개인적인 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고해서 투자에 활용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라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